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썸네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또 상승할 수 있을지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좀 아쉽습니다. 현재 반등을 하나 싶었더니 4,000포인트대 지금 저항을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갭 상승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미 증시의 상방 흐름과 함께 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도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좀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보다시피 이제 장중에 이제 개인만 좀 사주고 외국인 팔아제끼고 기관 팔아제끼고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가 520평대를 올라타서 지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킨 상태인데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좀 종가에 들어와줬다는 거거든요. 막판에는. 그러니까 기관들만 털어내고 좀 저가 매수 줍줍이 들어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온 거는 별다른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선물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선물을 보면 알겠지만 장중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장 시작하고 낙폭을 키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같이 팔았다가 이 막판에 이제 좀 이제 반등하는 모습. 이런 흐름대가 나와주면서 선물 시장의 영향으로서 외국인이 동일한 포지션을 좀 취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지금 또 급등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피는 현재 4,000을 뚫지 못한 상태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가 단기 고점대를 지금 또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다만 지금 이제 월봉상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진짜 강한 저항입니다. 지금이 강한 저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강한 저항 속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뭐 했다? 시장 지도 외국인이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팔아제끼는 그래서 기관의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샀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리스크라기보다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4천 저항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코스닥도 사실상은 이제 저항 구간대는 다가왔습니다. 저항 구간대 다가왔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과 함께 이런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관이 그냥 주구장창 주워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왜 나오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간단하죠.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12월 달에 이제 코스닥에서 산타 랠리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수급은 코스닥으로 몰릴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모습. 그래서 이거 사실상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다시피 기관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AI 버블 논란 진정과 워낙 약세에도 불구하고서 이런 굉장하게 코스닥에 쓸어 담는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 알고 있는 연기금을 통한 이제 시장 방어적 성격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 활성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하고 있다? 상방에 대한 베팅이 커지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봐야 될 건 뭐다?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한 것들.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이걸 견인하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다 했죠. 원래는 제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 예전에는 코스닥 이꼴 제약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배터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코스닥의 상승, 이런 산타랠리, 불장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약 5월 어디에 베팅한다? 5월 이제 그 2차 전기차 여기에 베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장의 시장 지도라든지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베팅해야 될 거는 철저하게 전기차 2차 전지라는 거예요. 이 금융 쪽으로 보면 이게 금융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는. 에코프로가 이제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기 시작하면서 지주사격 성격이 강해지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금융 쪽으로 편입이 되지만 우리는 흔히 에코프로를 2차 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2차 전지라 표현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제약 바이오는 오늘 좀 많이 약세였어요. 뭐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파마 리서치라든지 케어젠 아니면 이제 펩트론 전체적인 낙폭을 크게 가져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오히려 방금 얘기했던 대로 2차 전지 섹터들, 화학 관련의 이런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기업들은 뭐 사실 뭐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엮이는 거죠. 뭐 최근 뭐 중국과 일본과 이런 문제를 제기로서 이런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도 움직인 거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에코프로 그룹들. 지금 철저하게 에코프로 그룹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코스닥의 불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 중심으로서의 뭐가 다가올 수도 있겠다. 2차 전지의 반등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기대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오늘장에서도 한 10%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트적인 모습만 봐도 굉장히 메리트는 있어요. 현재 우리가 차트만 좀 보고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런 기존에 있던 전고점대를 지켜주다가 이탈하죠. 그리고 지금 돌파한 책이 나오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속임수 하락이라고 해요. 이 개인들이 털어내는 속임수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돌파한 착이 나오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월봉상 봤을 때 오히려 지켜줘야 되는 구간대가 이 구간 이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개인들이 털어내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전고점이 여기가 나오니까 뭐 주봉, 일봉상 봤을 때 그러니까 한 이 정도가 맞겠네요. 일봉상 보면 한 이 정도가 맞겠네요. 전에 있던 지켜주는 구간대 하면서. 그래서 개인들을 한번 싹 이탈하고 털어주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개인을 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썸네일에서도 표현을 했을 겁니다. 외국인이 이제 3년을 기다렸다 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보면은 철저하게 그래요. 과거에 2차 전지가 급등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크게 쥐고 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개인들이 올려치고 이 당시 이거 다 개인들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빠질 때 외국인들은 쓸어 담은 상태로서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3년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바닥에서의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어떻다?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들이 팔아 제낄 때 지금 풀매수를 때리면서 팔아 제낄 때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차 전지 전기차는 찍어 누르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꽉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만 보고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에서 철저하게 털린 건 누구다? 개인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오늘장에 급등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제 오늘장에 급등한 이유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양극재 기업 최초라고 이야기하고는 있긴 해요. 그래서 헝가리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60만 대분 공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뭐 60만 대분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프로에 대한 뭐가 기대가 된다?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 현재 보면 알겠지만 이 60만 대와 별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헝가리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가동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기대가 되는 건 당연히 이 60만 대에 대한 실적 기대가 있겠죠. 근데 이거와 별개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과의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속적인 이런 무역 전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뭘 쓰지 마라, 뭐 쓰지 마라, 중국에 뭐 수출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헝가리 공장을 가동시킴으로써 에코프로가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조금은 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다일관에서 여기 지금 제가 또 이거 다시 찾아야 돼가지고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헝가리 공장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중국 내 수출을 더 이제 확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으로서 바로 수출하게 되면은 미국의 지금 최근에 무역 전쟁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지금 이 헝가리 공장을 통해서 중국에 수출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에다가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기도 나오죠. 드디어 여기 있네. 제가 중국 회사 등도 공략한다는 계기다 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실적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이 최근에 이제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축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 중국이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헝가리에 처음으로 한국 최초로 공장이 생기면서 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오히려 중국의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회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국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만든 최초의 이제 한국 양극재 기업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이 에코프로에 있어서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실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 증가 기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타이밍이 또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얘네가 아무리 이런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생산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가 계속해서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면서 판매량이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급만 늘어나고 수요는 없고, 그럼 가격은 계속 싸지는 거고, 근데 생산 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냥 적자로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가 필수인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전지 시대가 온다는 게, 저는 이제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이제는 뭐다? 자율주행차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현재 자율주행 이런 로보택시 100만 콜 시대 개막했다라고 11월 6일자 기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5년 내 2배 성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미국의 웨이모 같은 경우도 이미 상용화를 대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용화 대성공했다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요. 기존에 24년도에 연간 400만 건이었어요. 뭐요? 웨이모 자율주행 탑승 고객이. 근데 지금 25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월간 100만 건이라는 겁니다. 2025년에만 2,500에서 5천만 건의 탑승을 달성할 수 있는 폭발적인 가속도라는 거는 지금 한 해 만에 지금 거의 탑승 건수가 몇 배, 8배에서 10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를 이야기하느냐? 당장 연내라고 해요. 12월 1일인데 이제 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 아니고 연내란 거 올해죠, 올해. 그래서 올해 안에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의 기존에는 보조 운전자도 탑승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보조 운전자도 철수를 시킨대요. 이거 완전 뭐가 된다? 진정한 무인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한다? 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실리콘밸리 같은 실증 도시도 이제 내년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자율주행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 차량 시장이 성장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 그러니까 자율주행만 생각하고 자율주행 기술만 생각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그냥 바퀴 달린 거대한 거대한 AI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AI 로봇. 그러니까 AI 로봇 휴머노이드가 바퀴냐 두 다리냐에 따라서 나는 휴머노이드다. 나는 자율주행 로봇이다.를 저는 구분짓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AI 센서, 슈퍼컴퓨팅, 통신, 전력,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잡아먹는다?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력을. 그래서 딥러닝 모델들이 더 정교해질수록 배터리 용량 요구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필수는 뭐가 된다?
전기차란 거예요. 전기차. 전기차 플러스 여기 2차 전지겠죠. 그래서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이제 충전 대비 이제 얘가 한 개치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모든 것들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기차 시장은 2차 전지 시장은 더 성장하면 성장했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시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빠진다고 해서 내가 버릴 게 아니라 멀리 보고 가져갔을 때는 충분히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뭐까지 따라오고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런 적자와 함께 전기차 캐즈미드 먼의 투자 모멘텀과 함께 적자 폭을 키우면서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실적이 이렇게까지 증가한다고 하면은 가파른 상승만 남았겠죠. 다만 현재 이 3분기에 급격하게 실적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가 갑자기 엄청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런 공장,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엄청난 실적이 증가하는구나라고 착각은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실질적인 얘네의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얘네가 밝힌 게 뭐다? 인도네시아 투자 효과 본격화되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3분기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네의 실적은 뭐다? 재련소 지분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수익.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진행하던 사업 외죠? 진행하던 사업은 맞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네가 기존에 영위하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원자재 이런 사업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업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되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저는 이걸 긍정적이라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런 투자, 재련소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실적을 가져간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뭐 하는 기업이 되고 있다. 단순 소재 기업이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네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글 같은 느낌이죠. 구글이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풀스택이죠. 제미나이를 통한 풀스택 AI 모든 걸 다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원료부터 재련, 전구체, 양극체까지 모두 직접 생산해서 공급망 스스로 통제하는 완성형 밸류체인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투자 수익이라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됐을 때는 현재 이제 구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다? AI 시대의 대장이 되는 풀스택이죠, 풀스택. AI 풀스택. 그래서 하나의 배터리 업계의 구글과 같은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는 이런 실적만 봤을 때는 이거 본업에 대한 투자 실적이 아니잖아 하지만 결국에는 재련소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지분 투자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공급망의 더 안정성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오히려 에코프로에 대한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외국인은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서 쓸어 담았어요. 그래서 과거 사실 여기가 개인들의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개인의 개인 보유 수량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개인 많이 털렸네요. 진짜 많이 털렸다. 진짜 많이 털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 정도 털렸으면은 사실 그냥 굳이 바로 가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다시피 매물대 차트라고 해서 거래가 제일 활발한 걸 보는 거죠. 오히려 이 당시의 고점의 매물보다 이 당시의 매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현재 15만 원대의 매물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고점에서 샀다, 여기 고점에서 샀다 딱 중앙 반토막이 1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여기가 제일 많다는 거겠죠. 이 15만 원대만 강하게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여기 매물은 별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길게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가 장전, 장마감, 뭐 시황 전략, 뭐 가격 전략 이런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에코프로도 가격 전략 잡아 드릴게요. 근데 어디서 영상 하단 링크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거예요.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마감하고 제가 왜 이런 식의 시장 움직임이 나오는지 다 정리했어요. 장 마감 리포트. 그 다음에 장전에도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내가 만약에 매매를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설정해서 어떻게 전략을 잡고 가는 게 좋은지 가격 전략까지 제가 한번 업로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